저는 선천적으로 콧뼈가 많이 휘어서 한쪽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한쪽으로 코가 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남들보다 심하게 휘어서 거의 한쪽으로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숨 쉴 때 많이 불편했지만 특히 운동할 때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팅도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왼쪽 귀 고막에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20년 된 이 질환은 다행히 건강관리를 잘 해서 청력이나 염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아이들과 수영장 갔다가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염증이 크게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구멍이 커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김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신마취 할 바에야 귀와 코를 같이 했으면 했는데 아무리 이비인후과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따로따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수술이라 겁도 나고 기대도 되어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거의 매일 운동을 했고 폴라이프 면역 제품인 라이트스타트와 바이오1을 꼬박꼬박 섭취했습니다. 수술 전날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정상 판정을 받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입원실에도 보호자 1명 이외에는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드디어 2020년 12월 1일 코 수술을 했고 1시간 전신마취를 하고 깨어났습니다. 휘어진 코뼈를 인위적으로 폈기 때문에 코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나왔고 코 속에는 녹아서 없어지는 솜을 채워 넣어서 숨을 입으로만 쉬었고 입을 벌리고 잠을 자니 입안이 건조하고 목도 많이 아팠습니다. 재채기도 압력을 줄이기 위해 입을 벌리고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와 해열제, 소화제 등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회복해 나갔습니다. 2박 3일 입원하면서 서울대병동 휴게실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업에 한참 열정적일 때 환자 가족과 상담하기 위해서 이 휴게실에서 기다리며 내려다봤던 이 풍경은 몇 년 후 제가 환자 입장이 되어 이 밤에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저는 몇 년 사이 상담자로서 환자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이 풍경을 내려다보았고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 그들은 이런 심정으로 나를 만났구나. 난 그들에게 얼마나 공감하며 위로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때였습니다. 자, 아무튼 수술 전 준비를 나름대로 해서 그런지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코 속에 솜이 빠져나가고 매일 나오던 코피가 멈춰질 때쯤 고막 천공 수술을 2021년 1월 12일 그러니까 40여일 만에 했고 전신마취 4시간 반을 하고 깨어났습니다. 물론 이때도 수술 전날 아침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도 3박 4일 동안 했고 수술실에서는 전과 다르게 나를 묶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날 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댔고 여기가 아주대병원이라는 둥, 삼성병원이라는 둥 오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게 하려는 간호사의 노력으로 회복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귀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해서 뼈에 붙어있는 염증을 긁어내고 턱으로 내려가는 근막을 절개하여 고막 대신 붙이는 수술이라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수술이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발 뒤꿈치가 마치 칼로 베인 것 같은 통증이 있었는데 물어보니 그 부위가 욕창이 생기는 부위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그런 곳에 욕창이 생깁니다. 아, 이건 1시간짜리 수술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8시간 이상 수술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주제를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술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마취가스를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도 코 수술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40일 간격으로 2번 전신마취와 수술을 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와 해열제 등 독한 약을 복용하면서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2번째 수술을 마치고 약을 복용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항생제 부작용에 대해 혹시 도움이 될 듯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개한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이기 때문에 10일간 머리는 고사하고 세수도 못했습니다. 평소 저는 머리를 아침 저녁 2번 감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넘도록 머리를 못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렵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몸속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의 위력에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독하면 이러겠나 싶어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수술의 여파와 항생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이 뒤섞이며 나타난 증상들을 나열해 보면 지금도 회복이 다 안 된 한쪽 혀의 마비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멀미, 매일 목에서 넘어오는 검은 피, 변비, 혈변, 어지러움, 얼굴 부종, 코 수술 후에 계속되는 코피 등 정말 많은 불편함을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샤워도 하고 트랜스퍼 팩터도 섭취하면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운동하고 폴라이프 제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며 나름대로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해졌던 변화들은 저를 힘들게 했고, 역시 수술은 안 하는 것이 최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수술 후 이렇게 불편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수술을 결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달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본의 아닌 자가격리가 되어 폴라이프 사업은 물론 다른 일들도 전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리지 못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체력도 힘들었지만 목이 쉬어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쉬는 동안 들어오는 수당을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중에 건강 사업을 하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역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이 좋으려면 사주를 잘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주와 이름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50대 50으로 서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합니다. 파트너쌤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하지만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어쩌면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정년 없는 사업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돈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건강관리 해가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